실용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사조로 진리와 지식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같은 철학자들이 실용주의를 발전시켰죠. 실용주의는 실용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즉,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되는지가 그 진리성을 결정합니다. 실용주의는 경험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증거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실용주의는 교육, 비즈니스,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험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좋은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주의는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과 효과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실용주의를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실용주의는 다양한 생각과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용은 공자가 제시한 덕목 중 하나로 극단을 피하고 상황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인, 의, 예, 지, 신을 통해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은 각각 인간애와 자비, 정의, 예의, 지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덕목들은 모두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는 덕목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적절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누구나 중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육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용은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감정조절, 인간관계에서의 배려 등 중용의 원칙을 적용하면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중용을 실천해보세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동굴 안에 갇혀 동굴벽만 보며 자랍니다. 그들은 뒤에서 비춰지는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목김에서 벗어나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처음으로 태양의 빛을 보고 진짜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이 부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동굴 속의 그림자가 단지 실제 사물의 그림자였음을 깨닫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현실을 알려주려 하지만 동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림자만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 비유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진리와 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데카르트는 우리 지식의 확실성을 의심하며 만약 강력한 악마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모두 이 악마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감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전부가 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 의심을 통해 확실한 지식의 기반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마가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속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명언으로 유명하죠.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신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종종 상대방이 실제로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체계가 인간의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존재를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넘어서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극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니체는 초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초인 사상은 힘의 의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의 의지는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초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 사상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초인이 인간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극복과 새로운 가치 창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로 실존주의 철학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의 명제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가치나 규범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장자는 중국 고대의 도가 철학자로 그의 이야기들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나비의 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나비임을 완전히 믿고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이나 꿈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장자의 나비의 꿈은 우리에게 현실과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